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지금 공방 치열합니다. 처음엔 종점 변경 제한자로요 양평분을 지목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종점을 먼저 바꾸자고 한 건 정부가 용역을 준 설계 회사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예, 박 의원님.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만 달라지는 국토부의 말 때문에 논란 더 가열되는 건 아닌가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비 타당성 조사 아주 오랫동안 15년 정도 걸렸던 이 사업,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던 고속도로의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이 식구들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노선이 바뀌었다. 예. 이게 본질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왜 누가 이렇게 바꿨느냐, 여기에 본질이 있고,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로 출연한 게 원희룡 장관이죠. 예. 갑자기 장관 한마디에 이렇게 대통령의 심지어 국책 사업이고 공약 사업이었던, 그리고 15년간 준비해왔고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 이게 본질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자 양평군에서 제안했다, 예. 이렇게 국토부가 대답하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이거는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설계회사 용역회사에서 예. 이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마치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발주가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만들어진 거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예. 이것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 계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게 타당성 조사라서 적법하게 그런 절차들이 진행된 거고요. 예. 근데 핵심적으로 이 노선이 바뀐 거는 정부가 바뀌었고 예.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5월에 보고를 받고 7월에 지자체에 협의 요청을 했던 것. 예. 그리고 갑자기 올해 2023년 1월 달에 변경된 안으로 단독 노선이 결정된 것. 이런 지금 경과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 대통령이 답해야 됩니다. 왜 예. 이렇게 자신의 국책 사업이고 공약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야당에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항에 그것에 답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홍 의원님. 수없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과 또 일부 지금 대통령 심지어 탄핵까지 운운하는 세력들은 그 이야기 답을 지금 듣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예. 시작은 이해찬 전 총리가 어느 이제 그 당헌 그 민주당 강연에서 김건희 일가가 투기를 했고 그 투기한 어떤 그 땅의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서 예. 노선을 갑자기 바꿨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희 당이나 특히 또 이제 국토부에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 결국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그렇게 잘 안 듣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투기는 분명히 아닌 게 이게 이 노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땅이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어떤 선산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득을 벌 수 있느냐. 민주당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거리를 보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만 있으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해왔죠. 예. 대선 전부터 줄리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또 그 이후에는 또 그 빈곤 포르노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예. 허위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라 하니까 이게 어쩌니 해서 저는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땅이 가치가
절대 오를 수가 없는 게 이기는 이제 그 나들목인 IC가 아니고 예. 분기점지 제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이제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그럼 왜 바뀌었냐? 예. 노선이 왜 바뀌었냐? 이거는 이제 좀 이런 어떤 흐름이라든지 좀 실물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 공무원으로서 그 예타를 좀 수없이 해본 사람인데요. 예. 우리나라 예타는 99년부터 생겼는데 R&D는 키스텝이라는 기관에서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SOC 사업은 KDI라는 기관에서 예타를 합니다. 예. 예타를 이제 하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타당성 이제 심사를 하고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예타는 이제 대부분 이제 평가가 이제 BC 분석 경제적 분석과 그다음에 정책적 분석이라서 AHP 이제 분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어떤 분석을 이제 하는데 예타에서 정해진 노선이 처음에는 민주당이 바뀐 케이스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 국토부 자료 발표에 의거해서 보면 예. 99년 예타 이후로 도로 개설에 따른 예타가 총 24건이 있었는데 시종점이 14건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와 노선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자주 바뀔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예타하고서도 노선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다. 그걸 이제 타당성 심사라든지 이제 거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게 이제 통계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이제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에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뭐 언급된 게 없었다 하는데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5선 했던 우리 당의 이제 정병국 의원도 2015, 2016년 계속해서 이제 지금 있는 어떤 수정 노선을 필요해서 몇 개의 노선을 계속해서 검토를 했었다고 하고 특히 결정적으로는 2018년 2월 달에 양평군의 예. 기본 계획에 2030 기본 계획에 따르면 지금 노선과 거의 유사한 노선을 벌써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이런 노선을 먼저 제기했다는 이런 말이 벌써 이제 자료로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간은 예. 2022년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2022년 3월 달에 선정이 돼서 이제 작업 결과를 이제 2022년 5월 달에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이 선정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개딸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누가 먼저 했느냐 양평군에서 이런 어떤 논의가 그동안에서도 계속 있어 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 심사했던 이런 어떤 회사 용역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서 국토부가 실무선에서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하시면 돼요. 먼저 뭐냐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도 뭐 바꿀 수 있는 건 뭐 그러다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거 전에 하나만 먼저 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 예를 들어서 그 논문 표절 의혹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뭐 처가의 뭐 공공지구 사건이나 또 최은순 씨의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이 다 팩트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되어서 국민대나 숙명여대는 너무 단순한 거고 누가 봐도 표절을 하고 있는데 유지 그 유명한 논문 아닙니까? 조사도 본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거 하나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입장을 바꿔서 많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대통령의 처가의 땅에 저렇게 노선이 바뀌어서 저 고속도로가 났다. 예. 아마 국민의힘 국회 안 들어오실 거요. 과거 전력을 생각하면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이상한가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보면.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고 문재인 대통령 처가에 저렇게 노선이 바뀐 고속도로가 갑자기 생겼다. 아마 지금 뭐 보수 신문부터 보수 언론 국민의힘은 아마 그냥 지금 아예 모든 활동 다 중단하고 거기에만 매념할 거리요. 너무나 당연한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예비 타당성 조사 후에 바뀐 게 없다. 14건 말씀하시는데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예. 14건 중에 2건이 저희 김포 지역에 있어요. 예.
근데 김포 지역에 있는 건데 시종점이 바뀌었다는 건 그 말 그대로 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예. 그 계양강고속도로 김포 파주 고속도로 누가 봐도 시종점이 바뀌었다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기술적인 그 변동인 거죠. 예. 지금 이 양평도선은요 전체 노선의 55%가 바뀐 겁니다. 예. 전체 노선에요. 강북에 있던 종점이 강남으로 내려온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일산에 있을 종점이 예. 김포 쪽으로 내려왔는데 예. 그리고 전체 노선의 55%가 바뀌었는데 이게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인가 또는 기술적인 사안인가요? 오늘 김동연 지사도 이분이 뭐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부총리 하면서 너무 이 실무를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렇게 쭉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 사안은 아예 타당성 조사를 재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노선의 55%를 바꾸는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고요. 예. 또 한편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놀라셨어요. 예. 왜 놀랐냐. 우리나라는 기재부의 나라라고 할 만큼 예타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예타 지난 이후에 이거 노선 바꾼다고요? 저도 몇 번 얘기해보고 하지만 그 번번이 그 기재부의 높은 벽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쉽게 바꿔주고 막 그 양평군이라고 하는 저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해준 걸 막 국토부가 그것도 기재부하고 큰 상의 없이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예. 허술하거나 예. 오히려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민주적이고 상향식의 어떤 의견 수렴이 여태까지 아마 홍석준 의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얼마나 경직되고 기재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예타 이후에 조금이라도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타당성 조사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합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노선을 바꾼다는 것. 지금 마치 하나가 더 말씀드리자면 마치 원래의 노선과 지금의 변경된 노선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미 예타를 끝냈습니다. 뭐가 좋으냐의 논쟁이 아니에요. 이미 엄격하게 과정과 절차를 법정으로 정한 것들을 끝낸 상황이거든요. 제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국토부 특히 주장하는 것 정말 본인들의 그간에 해온 일들을 다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박상익 의원조차도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분야 전문가라니까요.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시종점이 바뀐 게 24건 중에 14건이 있는데 그중에는 일부 경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는 또 굉장히 많이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저도 14건 봤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종점이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지만 예비 타당성 심사는 BC 분석과 HP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C 분석은 글자 그대로 베니핏 코스트 분석입니다. 이게 도로에 따른 베니핏은 예를 들면 뭐 교통 수요라든지 뭐 이런 걸 산출하고 코스트는 당연히 건설 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선이 바뀌어서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BC가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가능성이 많은 것. 특히 이 베니핏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을 때는 예타 다시 해야 안 되는 이런 게 논리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토부 타당성 심사한 이 용역 기한에 따르면은 원안이 1일 교통 어떤 수요 흡수하는 효익이 15,000대인데 이 수정안이 22,000대예요. 22,000대. 그런데 비해서 이게 이제 베니핏인데 결국은 이제 코스트 부분에서는 국토부 이야기는 공사비가 이제 140억이 더 나른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BC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B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총사업비가 15% 이상 정액이 되면 또 이제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안이 1조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15% 미만이에요. 미만이다. 그러니까 예타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당연한 건데 또 하나만입니다. 그 14가지 중에 전체 노선의 55%가 바뀐 사안이 있나요? 저는 55%가 바뀐 지금 사안은 아예 다른 노선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려보세요. 시종점이 바뀐 그런 어떤 국토부의 통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14건 중에 전체 노선의 55%를 바꾼 사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타를 완전히 형해야 된다고 기재부가 난리치겠죠.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예타 받아놓고서 마지막에 저 국토부가 그걸 민간 설계 용역회사에 임의대로 제안한 대로 바꾼다. 그럼 정말 기재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예. 저는 왜 우리나라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깐깐하고 엄격한지 아마 더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55%가 노선이 바뀐 안을 가지고 마치 아주 경미한 안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점이 저 일산이나 의정부에 있던 게 우리 김포로 오는 안이 이게 무슨 경미하고 미세한 조정입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미세한 조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언제 미세한 조정이라고 했어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99년 이후로 예타가 통과되는 도로 중에 24건 중에 14건이 시종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14건이지. 그 근처로 바뀐 거죠.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근처로 바뀐 거예요. 그게 다음 주 17일 날 김포의 사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14건입니다. 17일 날 국토부 상임위 질의하는 거고 질의 요구 해놨습니다. 그런데 14건 중에 2건이 저희 김포 사례예요. 16건 중에 2건이 저희 겁니다. 7분의 1입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와 김포파주고속도로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불과 한 1km 안에 이런 부분이지 전체 그러니까 나머지 14건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그거는 명백하게 바뀌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건이 전체 노선의 55%가 바뀐 것이거나 강북에 있던 종점이 강남으로 온 그런 사례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제가 자료로 입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궁금해서 그래서 김포는 그렇게 종점 바꿨더니 땅값 올라갔습니까? 땅값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노선들은 그 출구가 또는 어떤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위치들을 하나하나 바꾸는 데 대부분에 해당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입구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 이런 국책 사업이라든지 SOC 사업을 해본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압니다. 이 땅값은 아까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주변에 뭐 특혜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막 창고나 이런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새로 변경된 종점에서부터 1km만 내려오면 남양평 IC로 굉장히 접근성도 용이하다는 것도 뭐 이미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마치 아주 단순한 사안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마치 국토부에서 담당하면 될 것처럼 하려고 하는 우리 대통령실의 태도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반론 듣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팩트를 저렇게 확인을 안 하고 때로는 알아도 이걸 자꾸 이제 이 과장 내지는 선동식으로 이 도로하고 기존의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갖고 있는 선산 이외에 뭐 일부 뭐 창고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또 이렇게 이제 엮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남평 IC라든 이런 거는 이 그 분기점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토론 여기 조금만 시키고 오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